오늘은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그리고 제 몸으로 직접 겪으며 깨달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운동이 언제나 무조건 좋지만은 않다는 건 말이죠. 젊었을 때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운동은 많이 할수록, 강하게 할수록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환자들을 보고 제 몸의 변화를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겪은 실수들과 그로부터 배운 교훈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지식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젊을 때는 눈 뜨자마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그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공기도 맑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자마자 빠르게 걷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군요. 숨이 가빠오고 다리에서는 뭔가 뻣뻣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동료 의사가 한 말이 충격이었어요. 한 선생, 자고 일어난 몸은 자동차 엔진과 같아요. 워밍업 없이 바로 달리면 고장나는 게 당연하죠. 생각해보니 맞더라고요. 밤새 누워있던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져 있고 관절도 굳어 있습니다. 혈액순환도 느려진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과 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일어나면 먼저 침대에서 5분 정도 몸을 천천히 움직여 줍니다.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하고 발목도 돌려주죠. 그 다음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방 안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실제 운동은 오전 10시쯤 몸이 완전히 깨어났다고 느낄 때 시작해요. 이렇게 하니까 몸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운동 중에도 숨이 덜 차고 관절 통증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안전이 운동보다 우선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다치면 소용없으니까요. 몇 년 전 TV에서 스쿼트가 하체 근력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무릎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매일 하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 말을 믿고 열심히 따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았죠.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50개, 100개까지 늘려가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나이 들면 관절에서 소리 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소리와 함께 통증도 시작됐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계속 운동을 했죠. 운동을 멈추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MRI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골이 많이 달아있더라고요. 의사는 말했죠. 과도한 스쿼트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조심해야 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운동이 우리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이제는 스쿼트 대신 의자를 이용한 운동을 합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는 거예요. 무릎 각도가 90도를 넘지 않게 하고 허리는 곧게 펴고 엉덩이 근육을 의식하며 움직입니다. 속도는 정말 천천히 해요. 앉을 때 3초, 일어날 때 3초 정도로 말이죠. 개수보다는 정확한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무릎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고 허벅지 근육도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 중 하나였어요. 주말이면 어김없이 산을 찾았죠. 높은 산일수록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예뻐서 조금 높은 산에 갔었어요. 평소보다 가파른 길이었는데 정상에 빨리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 무리해서 올라갔죠. 중간에 숨이 차기 시작했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견뎌야지 하면서 말이에요. 주변에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잘 올라가시는데 저만 뒤처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상 근처에서 갑자기 가슴이 쪼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식은땀이 나면서 어지러웠습니다. 다행히 함께 간 친구가 빨리 119에 신고해서 헬기로 내려올 수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으니 협심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생긴 거였죠. 의사는 말하더군요. 과도한 운동이 방아쇠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 산행이 제 몸이 보내던 마지막 경고였다는 걸 말이죠. 만약 그때 무리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천천히 올라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등산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높은 산 대신 완만한 둘레길을 선택해요. 반드시 등산 스틱을 사용하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집니다. 특히 내려올 때 조심해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발 전체로 땅을 디디며 천천히 내려옵니다. 혼자 가지도 않아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가서 서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죠. 산에서의 목표도 바뀌었어요. 정상에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안전하게 다녀오는 게 목표가 됐죠. 이렇게 하니까 등산이 훨씬 즐거워졌어요. 어깨 운동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도 해드릴 겸 유튜브에서 어깨 운동 영상을 보고 따라했는데 큰 실수를 했었거든요. 영상에서는 생수병을 들고 팔을 위로 쭉 뻗어서 빠르게 흔드는 운동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깨 근육을 키우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든다면서 매일 하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팔에 약간의 근육통이 오는 정도였죠. 운동이 되고 있구나 싶어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생수병도 더 무거운 걸로 바꿔가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팔을 위로 올리는 것도 힘들어졌죠. 결국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회전근개 손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과 힘줄이 손상된 거였죠. 의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이가 들면 어깨 관절이 약해집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무리한 동작을 반복하면 쉽게 다칠 수 있어요. 치료받는 동안 정말 불편했어요. 옷 입기, 머리 감기, 심지어 잠자리에서 돌아눕는 것도 아팠거든요. 그때서야 어깨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지금은 운동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무거운 걸 들지도 않고 팔을 높이 올리지도 않아요. 가슴 높이 정도에서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려줍니다. 방향도 중요해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이렇게 번갈아 가며 해주죠. 개수나 속도보다는 정확한 동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이렇게 바꾸고 나서 어깨가 훨씬 편해졌어요. 통증도 없어지고 오히려 관절 가동 범위도 넓어진 것 같아요. 만보기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도 있어요. 몇 년 전부터 하루 만보 걷기가 유행이잖아요. 저도 만보기를 차고 매일 만보를 채우려고 노력했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하루에 1시간 정도 걸으면 만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욕심이 생겼어요. 만보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더 걷기 시작했죠. 어떤 날은 만보를 채우기 위해 몇 시간씩 걸었어요. 비가 와도 몸이 피곤해도 무조건 나가서 걸었죠. 만보를 못 채우면 하루를 망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발 뒤꿈치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특히 아팠죠. 그래도 참고 계속 걸었어요. 허리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걸으면 허리가 뻣뻣해지고 밤에 누워도 불편했어요. 그래도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는 생각에 계속 버텼죠.
결국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요추에 압박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발 뒤꿈치는 족저근막염이라는 진단도 받았고요. 의사는 말하더군요. 적당한 운동은 약이지만 과도한 운동은 독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만보라는 숫자에 너무 매달려 있었다는 걸 말이죠. 이제는 걷기 방법을 바꿨습니다. 하루에 20-30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요. 중간에 벤치를 찾아서 앉아 쉬는 시간도 꼭 가집니다. 운동화도 바꿨어요. 쿠션이 좋고 발볼이 넓은 걸로 골랐죠. 걷기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고요. 숫자보다는 몸의 느낌에 집중해요. 오늘 몸이 피곤하면 짧게 걷고 컨디션이 좋으면 조금 더 걷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걷기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힐링이 됐죠. 이제는 걸으면서 주변 풍경도 즐기고 새소리도 들으면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어요. 요즘 집에서 유튜브 보고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 중 하나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에 못 가니까 집에서 영상 보고 따라 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좋더라고요. 집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다양한 운동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일 다른 운동 영상을 찾아가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강사들은 대부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동작도 빠르고 강도도 높았죠. 저는 따라가려고 무리했어요. 특히 스트레칭 영상을 따라 하다가 어깨를 다쳤어요. 영상에서는 팔을 뒤로 쭉 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따라 했는데 갑자기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아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영상 속 사람들과 제 몸은 다르다는 걸 말이죠. 나이도 다르고 체력도 다르고 관절 상태도 다르잖아요. 이제는 운동 영상을 고를 때 기준이 생겼어요. 제목에 시니어 전용이나 50+라고 되어 있는 영상만 선택합니다. 강사 나이도 확인해보고 동작 속도도 미리 체크해요. 영상을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봅니다. 제가 따라 할 수 있는 동작인지 속도는 괜찮은지 미리 판단하는 거죠.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도 영상에 완전히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제 속도에 맞게 천천히 하고 불편하면 즉시 멈춥니다. 영상 속 강사가 20번 하라고 해도 저는 10번만 해요. 어차피 제 몸이니까 제 몸이 편한 만큼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제 몸의 신호를 듣는 거예요. 아프거나 불편하면 바로 멈추고 괜찮으면 계속하고. 영상보다 제 몸의 반응이 더 정확한 신호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부상도 없고 운동도 꾸준히 할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휴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했어요. 운동을 쉬면 뒤처질 것 같고 건강해지는 속도가 늦어질 것 같았거든요. 매일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는 말을 믿었죠. 그래서 몸이 피곤해도 날씨가 안 좋아도 심지어 몸살기가 있어도 무조건 운동했어요. 하루 쉬면 불안해질 정도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체력이 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다리에 힘도 빠지고 잠도 잘 못 자게 됐어요. 처음엔 나이 때문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했죠. 악순환이었어요. 결국 너무 피곤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근육 손상 지표가 계속 높게 나오는 거였어요. 근육이 회복될 시간이 없이 계속 손상되고 있었던 거죠. 의사는 말했어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휴식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회복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쉬는 것도 운동의 일부라는 걸 말이죠. 이제는 운동 스케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루 운동하면 하루는 쉬어요. 아니면 이틀 운동하고 하루 쉬거나
사흘 운동하고 이틀 쉬기도 해요. 쉬는 날이라고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가벼운 스트레칭은 하죠.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하고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마사지도 해줘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오늘은 쉬는 날이구나라고 제게 말해주는 거죠. 죄책감 갖지 않고 오히려 내일을 위한 준비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니까 운동 효과도 훨씬 좋아졌어요. 쉰 다음 날 운동할 때는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거든요. 무엇보다 운동이 즐거워졌어요.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전문 기관들이 권장하는 시니어 운동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권장합니다. 일주일에 중간 정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150분에서 300분 하라고 해요. 하루로 따지면 20분에서 40분 정도죠. 아니면 고강도 운동을 75분에서 150분 해도 좋다고 하고요. 여기서 중간 강도라는 건 걸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숨이 차긴 하지만 말할 수는 있는 수준이죠. 고강도는 말하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차는 운동이고요.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근력 운동을 하라고 권장해요. 여기서 말하는 근력 운동은 아령이나 헬스장 기계를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도 충분해요. 특히 우리 시니어에게 중요한 건 균형 운동이에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을 하라고 해요. 넘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죠.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도 비슷한 권장사항을 내놓았어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과 함께 균형성 운동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권장사항을 보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많이 해야 하나 싶어서 아예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전문 기관들이 한 가지 공통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움직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니까요. 오늘 제가 겪은 7가지 실수와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바로 운동하지 말고 스쿼트는 피하고 등산할 때 무리하지 말고 팔 운동은 천천히 하고 만보에 집착하지 말고 유튜브 운동은 내 몸에 맞게 조절하고 쉬는 것도 운동이라는 걸 기억하자는 이야기였어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운동은 빨리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래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고 강함보다는 안전이 우선이에요. 그래야 계속 오래 할 수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의 운동법을 그대로 따라 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운동법이 있으니까요. 내 몸이 편한 만큼,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운동은 즐거워야 해요.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래 갈 수 없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작은 변화 하나라도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아침에 몸을 좀 풀어주고 운동했어요. 스쿼트 대신 의자 운동을 해봤는데 무릎이 편하네요. 유튜브 운동을 내 속도에 맞춰서 했더니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이런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가 답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면 되는 거니까요. 저 100년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함께 조금 느리게, 조금 더 편하게 하지만 꾸준히 건강해져 나가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떠한 운동법이 좋았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